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두 거장. 이 둘이 한 공간에서 그림 대결을 펼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두 거장의 작품은 없지만 500년 전 대결을 펼쳤다는 백교궁엔 이들의 스토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1503년) 피렌체 공화정 정부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에게 백기오궁의 대회의 시를 장식할 벽화를 그려달라 의뢰를 합니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끝낼 무렵이었고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그린 후였습니다. 이미 스타였던 두 사람의 대결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관심거리였죠. 사실 이 둘은 28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끔찍한 혐오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기대와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주제로 했지만 의뢰받은 작품의 방향성은 각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공화정 내 용병제를 옹호했던 행정수반은 미켈란젤로에게 카시나 전투를 그리게 했고, 용병제를 반대했던 마키아벨리는 다빈치에게 앙게아리 전투를 그리게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왜 다빈치에게 앙게아리 전투를 그려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피렌체는 용병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440년 앙게아리에서 밀라노와 전투가 벌어지는데 양측이 모두 용병 군대였습니다. 전투는 피렌체가 승리했지만 전사자는 겨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싸우는 신용만 했기 때문이죠. 용병제를 반대했던 마키아벨리가 다빈치에게 용병제의 폐해의 상징이 된 앙게아리 전투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품이 완성되기만을 학수고대했던 피렌체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둘의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외부에서 카시나 전투 스케치를 완성시켰지만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영묘 조각으로 로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작업을 시작한 다빈치였지만 그 역시 앙게아리 전투를 다 끝내지 못하고 밀라노 총독의 작업 의뢰를 받아 떠나고 맙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카시나 전투와 앙게아리 전투는 후배 화가들이 남긴 모사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의 채색 작업을 시작도 못했지만 다빈치는 대회의실 벽에 앙게아리 전투를 어느 정도 진행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의 죽음과 밀라노 총독의 작업 의뢰로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고 피렌체를 떠나고 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벽화가 중단되고 50년 뒤 베키오궁이 개축 작업에 들어가면서 다빈치의 그림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의 대회의실에는 당시 개축 책임자였던 바사리의 그림과 다른 여러 작품들이 채워져 있을 뿐이죠. 이후 사라진 다빈치의 그림을 두고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1975년) 미술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탈리아 미술학자인 마우리치오 세라치니가 500인의 방에서 다빈치의 앙게아리 전투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그는 바사리의 프레스코아의 그림 속에 쓰여진 문구를 암호라고 생각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벽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12년 그는 바사리 그림의 구멍을 뚫어 작품 3cm 뒤에 또 하나의 프레스코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는데요. 당시 다빈치만 사용했던 물감 성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나리자에서 쓰였던 것과 일치했죠. 수많은 노력 끝에 다빈치를 찾아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앙게아리 전투를 보기 위해선
바살의 그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빈치의 그림도 볼 수 없는데 다빈치 때문에 벨키오궁을 보러 가는 이유는 그 비밀스러움이 대래 설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살의 그림을 보고 또 보며 그림 뒤의 앙게아리 전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빈치에 대한 그의 존경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옛날 바사리가 던진 수수께끼를 우린 현명하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